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간호사 이율리입니다. 저는 지금 아부다비에서 일을 다시 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 문호가 활짝 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다시 미국 간호사를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시를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인터뷰 같은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좀 인터뷰 관련돼서 내용을 좀 다루고 싶어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전시를 엄청 서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스태핑으로 갈 건지 다이렉트로 갈 건지 선택을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어렵사리 또 이메일 주소를 얻으셔서 그쪽으로 CV를 보내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담당자 뭐 케이스 매니저나 뭐 이런 에이전트들이 이제 내 거를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뷰라고 하죠. 사실은 스크리닝이죠. 그 스크리닝을 이제 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갑자기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2주 후에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이전트와 스크리닝을 하는 방법 혹은 인터뷰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이전트들은요, 보통 이제 미국에 계시고 그다음에 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보통 동남아 분들이나 인도, 파키스탄 분들, 그리고 남미 분들 이렇게 보통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수준이 되게 다르기도 하죠.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에이전트를 하는 사람들이 내 담당자로 배정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엑스퍼트한 사람들, 뭐 간호사를 뭐 2,000명, 3,000명 해본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풀 스크리닝, 뭐 그 중간이지만 전부 내 CV를 보면서 정말 풀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정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한테 오든 내가 할 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퍼트한 사람을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가 물어볼 것만 축축축축축 물어보고 그러고 끝내게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런 사람 만나면 좀 기분도 나쁘고 되게 아쉽고 그렇긴 해요. 그럼 제가 제 CV를 보면서 저한테는 어떤 질문들이 왔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CV를 공개하는 건 굉장히 창피해서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저는 CV에 뭘 적었냐면, 일단 제 이름을 적었고, 그리고 제가 어디서 일했었는지 work experience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환자들, 뭐 기계 이름도 적었네요. 그리고 병원에 대한 뭐 소개 되게 간단히 적었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 뭐 이런 것도 적었습니다. 이제 보통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 뭐 how are you? 하면서 뭐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너 관심 있는 주가 어디야? 어디로 가고 싶어? 그리고 뭐 어느 부서로 가고 싶니?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여기서 이제 어필을 많이 해야겠죠. 나는 뭐 정말 뭐 빅 시티, 메트로폴리탄 시티 뭐 이런 데로 난 가고 싶다. 뭐 I'm okay. to go to rural area. 만약에 여러분들 뭐 시골 같은 데 가고 싶으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어떤 걸 먼저 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병원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죠. 그들도 저희 병원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병원이 어떤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서울대학병원을 다니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저는 서울대학병원 다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카파시티, 베드 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 정도 알아야 되고, 뭐가 그렇게 유명한 병원인지 이런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라면은 I was working one of the top tier hospital we call Seoul University Hospital. We are specialized in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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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So we have a 1,000 bed capacity, so it's really a huge hospital in Korea. 그러면 저의 병원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병원은 꼭 서울대학교 병원만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광역시의 웬만한 대학병원들 다 언급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종합병원이라서 탑티어 호스피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our hospital was or our hospital is most biggest hospital in our city. So most of citizens in Seoul come to our hospital. 뭐 이런 식으로 웬만한 환자들이 다 오는 진짜 그 시티에서 제일 큰 병원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언급하는 거. 두 번째, 제가 일한 부서에 대한 병동 상황. 뭐 이런 거를 또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뭘 설명하고 싶냐면 제가 일했던 병원은 24 베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5 obstetric 베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we have also resuscitation unit 소생실이 있었고요. we have also isolation.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I was working in emergency room. I got 24 beds and also included obstetric beds, isolation, and also resuscitation unit. 그러면 물어보겠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well, you don't have pediatric. Yeah, actually we have a pediatric emergency room. It's another building. It's in another building. So we don't receive any peds patient.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병원에 내 부서를 상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저는 되게 쉽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actually we don't have a pediatric patient in our emergency room. But I receive a lot of patients because we have 24 beds and I receive 100 patients per day. So we are so busy or we are so hectic. 이렇게 하는 것도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플루언틀리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것 되게 중요한데요. 되게 정직해요. 한국 사람들이. 간호사들은 더더욱 정직하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라고 푸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내과 병동 간호사예요. 근데 우리 내과 병동에 이제 서브 ICU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한계를 알자고 하는 건 내 리미테이션을 알자는 건데 이게 다운이 아니라 업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환자를 볼 수 있는지. 그럼 나는 내과 병동 널스이긴 하지만 내가 더 어필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서브 ICU라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시스템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 모니터링이 필요한 베드인 경우 레스 페이션을 받는 부서가 많아요. 이 말이 뭐냐면 그 미국에는 텔레메트리 병동 있죠. 서브 ICU가 비슷한 병동이 있어요. 그런 병동의 경우 환자분 상태가 조금 더 모니터링을 봐야 되는 환자의 경우 간호사가 이 환자를 케어하는 수가 ICU처럼 적습니다. 그렇다고 뭐 1:1은 아니지만 조금씩 적게 줘요. 근데 이거는 아마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뭐 이렇게 막 매시브하게 뭐 케어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병원에서 일을 했다면 나 ICU도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했던 거를 맥시마이즈 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내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CV를 보니까 자 11개월이 제가 비었네요. 네, 뭔가 11개월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 빈 공간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What did you do? 뭐 했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저의 경우 I was sick. 좀 아팠어요. I was admitted. 뭐 아팠다고 하는데 그럼 어드미션 히스토리 띄워봐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내가 아팠고 병원에 입원했었고 Now I'm okay. Nothing. 그렇게 해서 뭐 얘기할 수도 있고 I study because actually I have diploma, so I want to get master degrees. Or I want to get a bachelor degree, so I study more. 그래서 내가 좀 쉬었다, 공백이 있었다. So that's the reason why I'm not working for 11 months. 여러분, 저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영어를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래서 이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본격적인 거 얘기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사용해본 기계, 뭐 ICU 환자다. 그러면 벤틸레이터 뭐 썼는지 물어보겠죠.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헤모다이리시스 기계 많이 쓰죠. 이런 거 물어볼 거고. 그리고 또 환자 케이스 뭐 했는지, 뭐 많이 서지컬 워드에서 일었으면 난 pre-op, post-care, 그리고 we have cases such as 뭐 하면서 내가 담당했던 서저리 케이스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환자 뭐 이런 거를 봐왔다 라고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수술방이라면 뭐 어떤 수술까지 내가 커버를 했는지 다 이제 말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CV에서 이제 그들이 물어볼 질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다른 과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말하는 상대가 동남아 사람이고 뭐 남미 사람이고 그들의 발음도 어렵지만 그들이 듣기엔 내 발음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곧 있으면 에이전트 이후에 병원 인터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운 발음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OBGY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필리핀 애들은 OBGYN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네, 미국에서는 OBGYN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형외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멀전시에서 진짜 매일 듣는 발음인데 orthopedic, ortho will see a patient. 정형외과 닥터가 와서 환자를 볼 거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ENT를 발음 어떻게 할까요? otolaryngology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pediatric이라고 잘 안 하고 pediatric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병원 인터뷰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